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불렸던 곳이죠. 바로 경상남도. 지금 이 경남이 정말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기후 위기가 닥쳐오고 또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이런 위기 속에서 경남의 미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경남의 미래, 과연 이대로 위기로 남을까요? 아니면 이걸 완전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경남이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는지부터 제대로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대격변입니다. 오랫동안 경남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줬던 게 조선, 기계 같은 주력 제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 탄소 중립입니다.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이 밀집해 있는 경남에게 탄소 대출 규제는요, 그냥 환경 문제를 넘어서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 산업 구조를 확 뜯어 고쳐야 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 바로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즉 인구 절벽입니다. 이건 지역의 활력을 그냥 통째로 앗아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를 경남은 과연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남도회에서 스스로를 마스터 빌더라고 부르면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행정 전문가라는 배경을 가진 김상만 경남도의원인데요. 그가 내놓은 해결책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 이 표를 보시면요, 그의 경력이 딱 4가지로 요약됩니다. 토목공학 석사라는 학문적 전문성, 그리고 군청에서 직접 일해본 행정 실무 역량, 거기다 건설회사 이사 경력을 통해 쌓은 산업 현장 경험까지,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 또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의 진짜 차별점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창한 계획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지 그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비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경남의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를 미래형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에코 스마트 경남 프로젝트입니다. 이 그림이 그가 꿈꾸는 산업단지의 전과 후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잿빛 공장지대가 오른쪽처럼 바뀌는 겁니다.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달성하고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와 녹색 공간이 어우러진 곳으로요.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게 그냥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산성은 확 높이고 에너지 비용은 확 줄이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말 그대로 시스템 자체를 재창조하는 작업인 셈이죠. 자, 그의 두 번째 비전은 경남이 가진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성장의 과실이 창원이나 김해 같은 일부 대도시에만 쏠리지 않고 경남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 바로 연결된 경남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제 활동의 척도인 유동인구가 창원, 김해처럼 부산과 가까운 몇몇 도시에 심각할 정도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려 73%. 유동인구의 73%가 단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이건 나머지 지역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남부 내륙철도나 가덕신공항 같은 대형 교통망과 소외된 지역을 촘촘하게 잇고요. AI나 드론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복지, 물류 서비스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그의 전공이죠. 토목공학 지식을 10분 활용해서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름하여 품격 있는 경남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저영향 개발, LID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그냥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땅으로 스며들게 해서 홍수도 막고 오염도 줄이는 친환경 기술이에요. 그의 전문성이 어떻게 더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리고 이걸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규 개발지에는 이 LID 기법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환경이나 사회를 생각하는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시민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비전들, 과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인 장기 실행 기획, 즉 로드맵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시면요. 1, 2년짜리 단기 계획, 3, 5년의 중기 계획, 그리고 1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계획으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 빌리지 같은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중기적으로는 스마트 산단을 완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40년 미래 비전을 달성하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바로 3만 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죠.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과 에너지 효율을 각각 10%, 16% 이상 끌어올려서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진 사람. 바로 마스터 빌더의 약속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정교한 설계도는 경남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만약 기술 전문가가 한 지역의 미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과연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